자, 선생님들 이 르노르만 카드가 배우기 굉장히 쉬운 카드인데요. 카드 장수도 36장 밖에 되지 않으면서 동그라미, 세모 X로 리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샵에 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다른 카드들은 서술형으로 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르노르만 카드는 동그라미 세모 X로 명쾌하게 단답형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거만 알아도 거의 카드 리딩의 절반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리딩이 훨씬 쉬워지는 거였거든요. 물론 나중에 2장, 3장 이렇게 여러 장 리딩을 할 때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처음에 초보자들이 접할 때, 그러니까 하나도 카드 모르는 초보자들이 접할 때는 단답형으로 명쾌하게 답을 주니까 그게 너무 속이 시원했던 거죠. 예전에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도 좀 약간 루노르망처럼 깔끔하게 긍정, 부정 이런 답을 좀 주는 카드인데요. 벨링 카드보다 오히려 이게 더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더 좋아라 합니다. 자, 단답형에 대한 거 한번 들어가 보죠. 예전에는요, 제가 그 그랑블루 르노르망 카드를 이제 만들고 출시해서 그 나오기 이전에는 저도 이제 그림 그려진 다양한 르노르망 카드로 강의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걸 나눠줬습니다. 카드들마다 어떤 게 긍정인지, 어떤 게 부정인지, 어떤 게 이도저도 아닌 세모인지 이걸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걸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림 들어가 있는 카드들 중에 이 카드가 무슨 카드예요 하고 제목이 없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카드의 번호와 그게 어떤 카드인지를 또 외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번 곰카드 이런 식으로 어떤 카드의 번호와 카드의 제목이 뭔지를 외우도록. 그래서 첫 시간에 요걸 나눠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세요 하고 제가 늘 강의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이거 외우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긍정인지 부정인지 개념이 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키워드 적용도 쉽고 앞으로 리딩하기가 더 나아질 텐데 일단 여기에서 막히시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묘안을 하나 떠올리게 된 거죠. 제가 만든 카드에다가 딱 보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니면 세모인지가 나오도록 만들자 하고 여기에다가 아이디어를 집어 넣었답니다. 어떻게 넣었느냐? 따단! 저는 카드의 제목, 색깔만 보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있도록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 제목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yes가 되는 거고 파란색이면 no가 되는 거고 보라색이면 maybe.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가 명쾌하게 나오도록 카드의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거죠. 선생님! 선생님 카드는 영어 버전도 있잖아요. 영어 버전은요? 당황하지 않고 똑같아요. 영어 버전도 색깔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동그라미, 파란색은 X, 보라색은 세모 이렇게 깔끔하게 똑같이 갑니다. 한글이나 영어나.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아랍어 버전의 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죠. 왜? 선생님 이거 내담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한글로 이게 무슨 카드인지 적혀 있으면 내담자가 한글을 다 알잖아요. 딱 보고 이게 무슨 카드네. 사람들이 카드를 하나도 배우지 않아도 카드의 제목만 보고 좋은 카드겠다, 나쁜 카드겠다 이렇게 지레짐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랍어 버전의 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제가 아랍어를 모르는 관계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영어 버전은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현업에 계신 마스터분들은요. 내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신비주의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이 색깔의 비밀을 알게 되셨어도 어디 가서 혹은 친구든 지인들 요거 타로 봐주실 때, 야, 이게 말이야, 빨간색은 긍정이고 파란색은 부정이야 하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영업 비밀이니까요. 그리고 그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카드 리딩을 할 때 피곤한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단답형일 때는 동그라미 세모 X라고 우리가 정하고 리딩을 하지만 키워드로 리딩할 때는 긍정, 부정 이게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난감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업 비밀은 알려주지 않는 걸로 당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굳이 이 카드들을 다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딱 보시면 색깔, 아이고, 빨간 색깔 다 긍정이네요. 이렇게 딱 너무 쉽죠? 빨간색은 동그라미, 보라색은 세모, 파란색은 X. 누가 봐도 그냥 색깔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리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카드를 접했을 때 처음에 한 장, 두 장 가지고는 헷갈리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면 9장 리딩, 박스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9장 리딩을 할 때 특히나 9장을 뽑으면 초보 같은 경우는 후덜덜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카드가 9장인데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지? 당황하지 않고 색깔을 보세요. 그러면 아, 빨간색이 맞네? 대체적으로 긍정의 의미로 나왔구나. 이렇게. 네, 선생님. 여기 글자 색깔이요. 빨간 색깔 동그라미, 파란 색깔 X.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카드 색깔은요? 하시겠지만 이 카드 색깔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건데요. 이 색깔은 서양의 사원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를 보실 때는 여기 글자의 색깔만 보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질문 잘하셨어요. 혹시나 또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있는 요 색깔과 여기가 지금 같이 매치가 되죠?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도 파란색은 X, X, 보라색은 세모, 빨간색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세모 X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카드예요. 그래서 예스 카드는 총 몇 장이 있는가? 제가 만든 그랑블루 르노르만 카드에는요. 여기 지금 글자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카드들이 총 21장. 긍정이 진짜 많죠. 36장 중에 21장이 긍정이니까요. 네. 참고로 저는 36장 중에 긍정 카드를 21장이나 넣었지만 다른 카드들은요. 안 그른 카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카드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만들 때 가급적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는 리딩, 긍정 리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긍정 카드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우 카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카드인데요. 7장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삼각형의 카드는 8장이 들어 있습니다. 자, 뭐 긍정 워낙 많으니까 부정 카드와 그다음에 삼각형 카드만 알면 쉽겠죠, 구분하기가. 자, 노후 카드, 뱀 카드인데요. 뱀은 좀 약간 꽃뱀 같은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통수 치는, 사기치는, 뭔가 실컷 잘해줬더니 배신하는 그런 느낌으로 뱀 카드를 기억하시면 부정적인 느낌이 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관이 어떤 관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왕관이요? 막 이러시는 분 계셨는데 그 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체 넣는 관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머,
"선생님 무섭게 무슨 시체 넣는 관을 카드에 넣었어요."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관 카드가요. 어떤 상황이 종료된다. 요런 의미로 이제 만들어진 카드거든요. 근데 저게 그 단순하게 단답형에서는 X 부정 카드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카드를 조합해서 리딩하는 경우에서 저 광카드가 나오면 내가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쭉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저 관카드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힘든 상황이 끝났네. 종료, 상황 종료 요런 의미로 또 리딩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게 단답형으로 리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카드와의 조합으로 리딩하는 건지 그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채팅창에 죽음 카드군요."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카드가 나오는 날 장례식장 갈 일이 또 생긴다는 분들이 그동안 임상에서 많이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10번 나 카드입니다. 자 어떤 낫이냐 그 왜 가을에 수확할 때 벼베는 낫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낫 카드는 뭔가를 싹둑 잘라낸다. 요런 의미가 있어요. 뿐 아니라 그 낫으로 어딘가를 이렇게 콕콕콕콕콕콕 찔러서 기분 나쁘게 계속 반복되는 통증 요런 의미도 있어요. 네. 혹은 누가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말을 싹 잘라먹는 사람. 약간 그런 고런 느낌으로 또 키워드가 쓰여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낙카드는 부정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채찍 카드인데요. 어 채찍을 보통 사람들이 휘두를 때 촥 하고 한 번만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채찍은 여러 번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저 채찍은 반복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채찍 맞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통,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 요런 의미가 있어서 채찍 카드는 부정 카드인데 저게 또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채찍질도 있는 거잖아요. 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약간 고런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여우 카드인데요. 아우 여시 같은 거 약간 딱 고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여우 카드가 뭔가 머리를 비상하게 잘 굴려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약간 고런 느낌? 네. 뭐 좋게 말하면 책략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아우 여시 같은 것 약간 고런 살짝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여진다는 거. 자 그다음에 산 카드예요. 예전에 제가 그 그림 들어가 있는 카드로 강의를 할 때 어르신들이 이제 산 카드의 그림을 보시고 제가 이제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자 어르신 산 카드예요. 얘는 동그라미 세모 X 중에 뭘까요?" 하고 제가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다 산을 좋아하시나 봐요. "긍정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한마디를 하죠. "어르신 저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부정이요." 이렇게 막 답이 바뀌는 네. 그래서 저 산 카드는요. 말 그대로 어떤 장애를 내가 넘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부정으로 쓰여집니다. 자 마지막 23번 G 카드인데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 시절에는 쥐가 그렇게 많았다네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워 있으면 천정에 쥐떼가 두두두두두두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쥐가 번식력이 워낙 좋기도 하고요. 뭔가를 갉아먹고 막 이래 가지고 그 예전에는 비누도 쥐가 그렇게 갉아먹었다네요. 비누를 먹을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누도 갉아먹고 물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 쥐는 뭔가를 갉아먹는 좀 먹는 약간 고런 의미. 그래서 물건 같은 거를 잃어버릴 때 우리 선생님 어릴 때 많이 보셨다고요? 우리 선생님 그 세대이신가요? 저는 쥐는 잘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러셨구나. 근데 최근에 어떤 선생님이 네 그 사무실을 이전한 시골에 살아서 그렇구나. 요즘은 쥐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말이죠. 네. 그 선생님이 사무실을 옮기면서 가구를 이렇게 옮기느라 뺐더니 세상에 그 가구 뒤쪽 편에 구석진 데다가 쥐가 커피 믹스를 그렇게 또 물어서 갖다 놨더래요. 그래서 저 쥐가 뭔가를 물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 갖고 여러분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쥐가 내 거를 물어가서 갉아먹어서 없어지는 게 될 수 있지만 저 쥐 카드가 또 모으다라는 키워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를 모으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가서 손해를 보는 상황인 건지 그 좀 구분해서 리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쥐 카드는 부정 카드예요. 그리고 나폴레옹 시절에 흑사병이 엄청났었잖아요. 저 쥐가 그 흑사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됐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쥐 카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리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세모 카드인데요. 자, 이따가 제가 좀 더 상세히 카드를 설명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이 구름 카드는요. 대부분의 그림 카드에서 밝은 색깔 구름과 어두운 먹구름을 둘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밝은 구름, 어두운 구름, 긍정과 부정이 같이 그려져 있어서 세모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구름 속에 가려지면 이 실상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어가지고 구름 카드는 세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탑 카드인데요. 저 탑은요. 높은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은 사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높은 곳에 있어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외롭고 힘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 탑 카드는요. 좀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직장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 다녀요. 병원에서 근무를 해도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이 아니라 저 대학병원에서 일해요. 약간 이런 남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공기관 그런 데서 일할 때도 저 탑카드가 잘 나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탑카드는 외로워요. 고독해요. 이런 키워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또 스스로 혼자 극복해야 되는 그런 외로움도 있어서 세모 카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길 카드인데요. 저는 한 글자로 길이라고 카드 써서 만들었지만 보통 이제 그림 들어간 카드를 보시면 양갈래길로 나뉘는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 카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뉘는 거라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약간 고민되는 상황. 그래서 세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책 카드인데요. 여러분 책은요. 펼쳐서 내용을 봐야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 카드는 긍정일 수도 부정일 수도 혹은 속을 알 수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세모가 됩니다. 자, 편지 카드도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건 내용을 봐야 알죠. 그래서 세모가 됩니다. 그 다음 남자 카드, 여자 카드 둘 다 세모인데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사람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세모가 됩니다. 자, 마지막 십자가 카드인데요. 저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난,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좋게 말하면 나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남들한테 희생봉사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긍정의 의미도 있고 힘들어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도 세모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빠마를 하러 미용실에 갈까요?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음악 세모 카드가 나온 겁니다. 19번 탑 카드? 잠깐만 이건 세모인데 안 되겠다. 한 번 더 뽑아야지 하고 다시 딱 뽑았는데 이번에는 십자가 카드가 나온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요. 카드도 답 줄 수 없음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 뽑아야 돼요. 처음에 뽑았을 때 세모 카드가 나온다면 알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뽑아 보자 해서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데, 만약에 또 뽑았는데 또 세모면 그만 카드가 답 줄 수 없음. 요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 세모 절대로 안 돼요. 예스, 노, 명쾌하게 지금 답을 얻어야만 됩니다. 세모 나오면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